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연애 2년, 결혼 7년 차인 34살 남자입니다. 아이는 7살, 5살 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7년의 세월을 말씀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애엄마는 일주일 전 밤에 저와 크게 싸우고 장모를 불러서 애들을 놔둔 채 친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가출이었죠. 애들은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애엄마는 30살입니다. 제 나이 27, 집사람 나이 23살에 조금 빨리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을 일찍 들어가서 한 달에 165만 원씩 몇 년을 모았습니다. 저희 집이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0평대 신축으로 이사 가면서 제가 그 돈을 보태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겐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보증금 1,800에 월세 34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살다가 첫 애를 낳으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2년 살고 분가를 하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1억을 주셔서 그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24평의 작은 신축 아파트를 대출 조금 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생산직에 종사하는데 연봉이 세전 6,500 정도 됩니다. 주말 포함해서 빨간 날은 다 쉬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무조건 출근합니다. 특근이 있으면 거의 한 달에 2, 3일은 쉽니다. 작년에는 3달 동안 쉬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저는 딱히 이렇다 할 취미도 없습니다. 그나마 낙이라는 거 하나는 퇴근 후에 집에서 치킨 반마리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자는 건데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싫다고 하기에 이제는 아예 집에서 술은 입도 안 대고 소주잔도 다 버렸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전부터 살림만 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나 부모님이 땅을 10억 정도 소유하시고 연금으로 매월 200씩 고정 수입이 있으십니다. 처갓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할 때 혼수 다 생략하고 몸만 왔습니다. 집사람이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기에 공동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공동명의로 한 걸 장모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처갓집에 갔더니 아파트 명의는 누구 명의로 했냐면서 물으시더군요. 그리고 작년에는 와이프가 애를 그만 갖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정관수술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2장, 회사 복지카드 1장, 모조리 사용하면 와이프 핸드폰으로 문자 가게끔 바꿔놨고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저는 필요할 때만 받아서 씁니다. 얼마 전에 노트북을 켜보니 와이프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처형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됐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오빠 회사 4시간 일찍 조출했는데 너무 좋다.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힘들고 나만 보면 밤 얘기밖에 안 한다. 쉬는 날에 누워서 TV만 보고 밥 달라는 소리에 짜증난다. 예전에 결혼 전에 오빠가 대시했을 때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왜 번호를 알려줬을까 후회된다. 내 팔자인가 보다. 무시하는 법을 배우려면 오빠랑 살면 배울 수 있다. 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대단한 여자다. 나만 보면 밤 얘기 지겹다 진짜. 그냥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살걸. 제 칭찬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내용들과 애들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와이프가 결혼을 빨리 해서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혼자 위로해봤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밥을 자주 달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 하루에 2끼는 회사에서 먹고 퇴근합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야간일 경우에만 낮에 집에서 먹는 건데 그때만 달라고 하는데도 저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쉬는 날 없이 일만 하고 취미도 없고 가정적인 저를 아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잘해주니까 복이 겨운지 모르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영화 언급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와 와이프는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새로 개봉하면 거의 다 봅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와이프 혼자서라도 보러 갑니다. 소통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와이프가 절 피하거나 멀리하고 자연스레 각방 사용합니다. 잠자리는 미리 약속을 해야만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그때 와이프 기분에 따라서요. 주말에 특히 저 쉬는 날이면 처갓집이나 처형내로 저 피해서 나가고 오후 8시, 9시는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2년 살았다고 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이프 시집 올 때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몸뚱이만 왔습니다. 그때 와이프 나이 24살이니 완전 애기죠. 정말 저희 부모님이 와이프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큰애를 어머님이 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도 2년 전부터 애기 5살일 때부터 어린이집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되면 저희 어머니네서 이틀 자고 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고 외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요. 왜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셨고 아버지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종사하시다 5년 전에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일 안 하십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땅 세 받아서 생활하십니다. 장모님은 공기업 환경미화 쪽으로 일하시고 장인은 직업이 없고 추울 때 빼고 따뜻할 때나 여름에 공사판 시멘트 미장일 하십니다. 장모, 장인이 창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이라 20만 원씩 드리면 장인어른은 명품 지갑, 장모님은 다이아 반지 사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소고기집에서 회식하고 술 얼큰이 취해서는 저희 집에는 안 사드렸어도 등심이나 생갈비살 1등급으로 처갓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와이프가 먼저 법원에서 보자며 집을 나간 겁니다. 제가 너무 잘해줘서 날 호구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이 글을 올린 계기는 단 하나입니다. 전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와이프가 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살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혼자 살아보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추가. 많은 조언들 보고 추각을 올립니다. 집안일이나 소통에 관련해서 많이들 언급하셨는데요. 우선 처음 월세로 시작한 건 양가 집안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시작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집안 사정상 이사갈 때 보탠 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2년 합가한 것도 첫 아이 낳았을 때 와이프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헬이다, 독박육아다 하지 마세요. 일단 돈 하는 건 와이프입니다. 월급이 너무 조금 나왔다. 이번 달에 뭐 때문에 얼마 나가야 한다. 한숨 쉬고 빚이 얼마다. 마이너스 통장 언제 갚냐 등등. 그런 말들 때문에 쉬는 날에 일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집안일 언급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합니다. 화장실 2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고 경험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쓴 겁니다. 혹시나 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까 해서요. 댓글 중에 장모에 님자 안 붙이고 반말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모라고 글을 쓴 건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일단 저의 어머니인 장모님도 저에게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셨던 저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에게도 와이프가 똑같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가식이라도 자주 전화드리고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신지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못하고 싫어하는 티 내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크게 싸우고 장모님이 오시고는 왜 싸웠냐 이런 말씀도 없이 집안을 휙 둘러보시고는 애들 방에서 울고 있는 두 아이에게 어른들은 다 싸우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광분에서 짐 싸고 있는 와이프를 보시더니 자네도 짐 싸는 거나 도와주랍니다. 옮기는 것도 도와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5살 된 딸아이는 그날 새벽에 잠들기 전에 외할머니 밉다고 엄마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이 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저랑 와이프, 개놈이니 뭔 놈이니 욕하지 마시고 본인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전세 살 때 결혼 4년 차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뜬금없이 오빠, 나 취업해서 맞벌이 할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3살에 저 하나 믿고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매일 마이너스 통장 쓰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와이프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아이들과 교감했으면 했고 그 말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더 바쁘게 너무 아프고 힘든 날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전 요즘 이 집에서 제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일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어봅니다. 형은 왜 안 쉬냐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진급도 빨리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13일을 일해야 교대주 딱 하루 쉬는 그 하루. 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싫어서 월세로 시작했는데 그 단칸방 월세집에서 맨바닥에 베개 하나에 이불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하고 30평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잔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이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어떻게 가정적이냐고 하시는데 저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3교대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안 보이는 것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최소 2, 3일은 한두 시간씩 놀아줍니다. 잔업이나 조출, 야간 때 빼고요. 둘째는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첫째는 몸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해서 나가서도 놀고 집에서는 코딱지만한 집에서 숨바꼭질도 해줍니다. 와이프요. 주말에 아이들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봅니다. 놀아주는 게 손에 꼽을 정도고요. 거의 주말마다 처갓집에 가니까. 주말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애들 보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처갓집에 못 가서
어쩌다 키즈 카페 가면 애들끼리 놉니다. 제가 소통 안 한가도 하셨죠. 저 1년에 한 번은 꽃다발도 사다 안겨주고 사랑한다고 뜬금없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싸우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속이 터집니다. 참다 제가 못 참아서 둘이 쌍방으로 싸우고도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가 풀어줍니다. 지금까지 9년 연애, 결혼 생활하면서 와이프 입에서 싸운 후에 미안하단 말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한 번은 싸웠다가 다시 원만해질 때 물었습니다. 나랑 싸울 때 어떤 생각하냐고요.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와이프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서 힐끗 봤는데 와이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잔액이 300만 원 넘게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엄청 당황하더니 첫마디가 이거 오빠 돈 아니야, 내 돈이야 이러더군요. 매일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허덕였는데 본인 말로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모으고 모았답니다. 30만 원 주시면 10만 원 쓰고 2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했답니다. 저는 이것도 웃깁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글 그만 쓰겠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제 돈으로 부모님 이사할 때 보태드린 건데 왜 6천만 원을 드렸는데 몇 년 만에 1억을 받고 아니 그럼 이자가 얼만데 시월드에서 시집살이 2년 한 것 치고는 너무 조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 정말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가 말이 되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고 2살 연상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권태기, 이별 없이 잘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물론 어느 커플이 그렇듯 중간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있었고요. 아무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아침마다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연애 시절에는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그런 헤어짐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둘 다 애틋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가자면 이렇게 행복한 와중에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우선 제 남편은 아껴도 너무 아낍니다. 저는 쓸 때는 쓰는 타입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 데이트할 때에도 이런 기미가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 평소에는 일반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했지만 기념일에는 좋은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에 어디 갈지 물었고 남편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다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았고 금액대는 조금 높았습니다. 남편에게 여기 가자고 얘기했고 단번에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 아무리 기념일이라도 너무 비싸다며 그런 곳 가서 먹어봤자 배도 안 차고 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평소에는 일반 식당만 가니 기념일에는 좋은 곳 좀 가자 이거고 남편은 기념일이어도 왜 굳이 거길 가야 하냐. 그 돈이면 일반 식당을 가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기념일 당일에 제가 원하는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연애 시절의 여름 휴가라 남편과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때도 남편의 아끼는 본성은 나왔었고요. 여름 휴가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펜션을 고르고 있던 중에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저렴한 곳으로 가자 였고 1년에 단 한 번뿐인 여름 휴가인데 가격이 싼 곳으로 가자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펜션은 바베큐하고 잠만 자는 곳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펜션은 바베큐 비용과 숙박 비용 전부 따졌을 때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잡았고요. 그리고 휴가 당일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고기와 같이 먹을 양송이 버섯을 사려고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양송이 버섯 너무 비싸. 그냥 팽이버섯 구워 먹자. 랍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다투기는 싫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장을 보는데 장을 보는 내내 양파를 사려고 고르고 있으면 두세 개의 양파 가격을 따지고선 더 저렴한 양파로 마늘을 사도 똑같고 상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제일 싼 걸로 장 보는 내내 계산하며 제일 저렴한 것들로 샀습니다. 그렇게 펜션에 도착하고 밥 먹고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날에 식당을 가서 밥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펜션에서 어디로 갈지 식당을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휴가지 근처다 보니 가격대가 좀 높았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찾으면서 남편에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여기 갈까?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고 남편은 우리 동네에선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며 굳이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냐고 하는 겁니다. 펜션 잡을 때도 장을 볼 때도 참았는데 마지막까지 비싸다 어쩐다 하니 결국 폭발했고요. 그냥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하고 집에 가는 내내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놀러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며 얘기하다 결국 화해하게 되었고요. 이게 연애 시절 때 얘기입니다. 연애 시절 평소에 데이트할 때는 어딜 특별히 놀러 가진 않았고 집 근처에서 만나다 보니 싼 거, 저렴한 거 따질 상황이 별로 없었고 기념일이나 휴가 때 간혹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심각한 걸 알았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장을 볼 때 저렴한 걸로 구매합니다. 이 점은 저도 익숙해졌고요. 가끔 고춧가루나 참기름 등 가격대가 더 비싼 대신 괜찮은 게 있으면 저는 그걸로 구매하고 싶은데 말을 꺼냈다가 괜히 싸우게 될까봐 그냥 무조건 싼 걸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는 것도 가격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며 제일 싼 곳, 제일 싼 음식으로 먹습니다. 솔직히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 집에서 사서 구워 먹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며 거의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휴지나 물티슈 이런 것도 전 부드럽고 두툼한 걸로 사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싼 걸로 사라고 합니다. 옷을 구매할 때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 싶으면 별로라고 더 싼 가격에 괜찮은 게 있을 텐데 굳이 이 옷을 살 필요가 없다며 안 삽니다. 대충 이것만 얘기해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편 옷을 살 때도 남편이 알아서 사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에게 맡기면 제대로 사는 게 없으니 싼 거, 저렴한 거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찾아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싼 거, 저렴한 거 고집하는 남편인데 딱 두 가지는 금액대 상관없이 좋은 걸로 삽니다. 바로 시계랑 차 용품입니다. 전 시계 브랜드나 차 용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남편이 찾아보고 저에게 이거 구매할 거라며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시계로 예를 들자면 보여주는 시계마다 기본 몇백이고 1,000만 원 이상인 시계도 있더라고요. 전 가방이나 시계, 명품 쪽은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 처음 남편이 사고 싶다는 시계를 보여주고 그 가격을 본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고 어차피 시간만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건가? 그리고 이 비싼 걸 남편은 왜 사려고 할까? 무엇보다 평소에는 그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 시계에는 그런 게 없네 라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편은 맞벌이 중이고 딩크족이라 부족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매일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사기에 금액대가 높아도 그닥 방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근데 한 가지 불만인 건 평소에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왜 시계는 비싼 걸 살까입니다. 차라리 평소에도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불만을 가지지 않을 텐데 평소에는 그렇게 아끼고 시계와 차 용품은 왜 비싼 걸 구매하려는 걸까요? 한 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가 시계나 차용품 사고 싶다고 보여주면 난 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평소에 장 보는 비용이나 자잘한 것들도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사면 안 되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 익숙해졌는지 아님 적응을 한 건지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싼 걸로 장을 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제일 결정적인 이유인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는 매달 양가 집안에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 돌려서 말을 하십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 세탁기며 냉장고며 다 오래되어서 그런지 이상하다. 옷도 입을 옷이 없네 라며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더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남편은 워낙 눈치가 없어서인지 그냥 하는 소리라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무슨 일이 닥치면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하는 성격이고 그냥 덮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활비를 더 달라는 것 같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어머님과 전화를 하는데 표정이 굳어지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뚝 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고 어머님이 땡땡이네 집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여유가 있을 거고 난 네 아빠도 없고 혼자 일을 하니 생활이 힘들다. 원래는 애를 낳았으면 애한테 돈이 들어갔겠지만 너네는 애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그 돈이 남지 않냐. 그러니 그 돈을 나한테 더 줬으면 한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땡땡이에게 돌려서 얘기했다. 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래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고 5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끄는 거고요. 솔직히 현재 양가 집안에 똑같이 50씩 드리고 있는 건데 시댁에만 50을 더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 혼자 일을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맞벌이하며 같이 버는 돈인데 만약 어머님께 50만 원을 더 드린다면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50만 원을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어머님은 돈이 남는다면 남았지 절대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현재 갖고 계신 건물에서 달마다 새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버는 금액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시다는 건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씀씀이가 큽니다. 오시며 여행이며 잘 다니시고 친구분들 만나실 때도 비싼 곳만 가십니다. 옷은 거의 매달마다 구매하시고요. 그럼에도 저에게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옷을 사도 한 번 입으시고 잘 입지 않으시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어머님 말씀대로 오래되긴 했습니다. 가전제품에는 돈을 쓰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많이 쓰시니까요. 대충 달마다 돈을 얼마씩 받고 또 어떻게 쓰시는지 대충 아는데 대체 왜 부족하시다고 하는 걸까요? 저희는 어머님처럼 일을 따로 안 하고 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50씩 받는 것도 너무 많다고. 버거우면 조금씩만 줘도 되고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안 줘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처럼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챙겨드리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쓰시는 건 생각 못 하시고 더 달라고 하시니 막막합니다. 남편은 그냥 주던 대로 줘도 아무 문제 없다며 거절한다고 하지만 거절하면 남편 몰래 저에게만 얘기하시겠죠. 어머님이 뒤끝도 있으셔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제 생각은 돈을 헤프게 쓰시지 않으셨는데도 진짜로 생활이 어렵고 부족하신 거면 당연히 올려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시고 그 정도 효도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씀씀이로 인해서 생활비를 더 요구를 하시는 거기에 더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게 된다면 양가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돈을 더 드린다고 해도 나중에 또 요구하실 것 같고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께 돈을 더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였던 남편의 절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